얼마 전 2019-20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리버풀 경기가 있었죠. 1, 2차전 합산 4대2 스코어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8강에 진출하게 됐고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은 광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그에서 27승 1무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눈앞에 둔 리버풀로서는 완전히 자존심을 구기게 됐죠.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회장인 리버풀 클롭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팀을 상대하는 것은 힘들다. 그런 실력을 가진 팀이 왜 이런 방식으로 축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틀레티코의 선수단을 보면 그들은 올바른 축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진영에 물러나서 역습만을 노린다. 아틀레티코의 경기 운영을 비판한 것이죠. 그러자 승장인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 감독은 리버풀 선수들과 그들의 수준 높은 축구를 존중한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의 단점을 이용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경기했을 뿐! 이라며 응수했고 두 감독의 인터뷰는 언론과 팬들에게 논쟁의 떡밥을 던진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클롭이 비판하는 아틀레티코의 경기 운영은 흔히 말하는 안티풋볼, 즉 10백이나 두 줄 수비라고도 하죠.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수비에 촘촘하게 가담해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고 강력한 수비를 펼친 후 역습을 가하는 경기 운영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기 운영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대 축구에서 강팀들이 주로 추구하는 경기 운영 방식은 빠르고 잦은 쇼패스를 통한 빌드업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적 약팀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팀의 경기를 통해 실제 아틀레티코의 경기 운영을 확인해 볼까요? 1차전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전반 4분 만에 사울 리게지의 골! 자, 1대0으로 앞서가는데요. 첫 골 이후 아틀레티코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이 약 85분 이상 숨막히는 밀집 수비를 시전해버립니다. 백날 뚫어봐라, 너흰 우리를 뚫을 수 없다라고 하는 듯한 아틀레티코의 수비 퍼포먼스는 리버풀에게 유효 슈팅 0개라는 굴욕을 선사했죠.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리버풀의 공격 전개 시에 아틀레티코는 백포와 미드필더들이 좁은 간격으로 두 줄 수비를 펼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페널티 박스에 골키퍼를 포함해서 10명의 선수들이 수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네요. 보기만 해도 숨이 턱 하고 막 들어옵니다. 이렇게 선제골과 함께 홈이라는 이점을 등에 업은 아틀레티코는 수비에 치중하면서도 종종 위협적인 역습도 보여주며 우세한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사실 아틀레티코는 챔피언스 리그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라는 세계 최강팀들을 상대로 대등한 결과를 내왔을 정도로 이미 수비적 운영에 강력한 내공을 쌓아왔던 팀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메오네라는 수비 전술의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지도받는 아틀레티코의 선수들은 전 세계 팀을 통틀어 거의 최고의 전문가들과 다름없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수비적인 경기 운영에 더해 가끔씩 보여주는 변칙적인 전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기 시작 후 초반 10분에서 20분까지 과감하게 전방 압박을 펼치는 것입니다. 아틀레티코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한 상대팀을 당황시켜 실수를 유발하고 준비했던 공격 전술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후 다시 모두 내려와 질식 수비로 바꾸면서 경기 템포를 완전히 빼앗는 것이 이 변칙 전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아틀레티코가 이것을 현 시대 최고의 극강 코스를 보여주는 리버풀을 상대로, 그리고 그들의 홈이자 원정팀의 무덤인 안필드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는 2차전을 앞둔 전술적인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렇게 2차전이 시작되고 15초 만에 아틀레티코의 디에고 코스타가 위협적인 슛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공격을 끝으로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변칙 전술이란 없었고 닥치고 수비를 시전했죠. 그렇지만 1차전과는 양상이 많이 달랐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던 리버풀은 역시 안필드에서 더욱 강하고 무서운 팀이었습니다. 상대를 가둬놓고 미친듯이 몰아쳤고 그 결과로 43분 베이날둠의 동점골이 터졌죠. 합산 스코어가 동점이었기 때문에 첫 골 이후에도 일방적인 리버풀의 공세가 계속됐고 아틀레티코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수비수들이 뚫렸을 때는 수호신 오블락이 등장하여 미친 선방쇼를 보여주면서 아틀레티코를 몇 번이고 구해냈죠. 자, 이 경기에서 중요한 전술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리버풀은 아틀레티코의 중앙 밀집 수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날 120분 경기에서 리버풀의 크로스 숫자가 무려 62회,
거의 2분당 한 번 골로 크로스를 올려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90분을 1실점으로 잘 버텨낸 아틀레티코는 연장에서 결국 리버풀 피르미뉴에게 먼저 한 골을 더 실점하면서 탈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90분 이상 수비에 온 힘을 쏟아부었던 선수들은 버티고 또 버텼지만 더 이상은 한계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무너질 법도 했을 텐데요. 역시 장인들은 달랐습니다. 교체 투입된 마르코스 요렌테가 벼락같은 역습 2골로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후 다시 한번 아틀레티코는 밀집 수비와 버티기 모드에 돌입합니다. 결국 리버풀은 끈질기게 버틴 아틀레티코를 극복하지 못했고, 모라타가 쐐기골을 추가하면서 3대2 역전승이라는 명경기를 탄생시키게 됐죠. 대단하네요. 점유율 64대36, 슈팅수 35대10, 패스 정확도 82%대 66% 등 경기 주요 지표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리버풀이었지만 경기의 승자는 아틀레티코였습니다. 목표는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방식의 두 팀이었고, 아틀레티코가 자신들의 방법으로 상대를 이겨낸 것이었죠. 결국 스포츠에서는 역시 승리 여부가 중요했던 것일까요? 클롭과 시메오네의 논쟁 후 영국의 더 타임즈는 클롭은 아틀레티코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아틀레티코는 리버풀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결론을 내려 맞춤 전략을 택했고, 이 방식이 그들에게 승리를 선물한 것이다. 리버풀은 상대로부터 분명히 배워야 할 점이 있다 라고 주장하며 자국팀인 리버풀과 감독인 클롭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상대적인 강팀을 상대하는 약팀의 입장에서 텐백과 두 줄 수비를 사용하는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 과연 안티풋볼인가 혹은 전술의 일부일 뿐인가에 대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특히 아틀레티코의 경우와 같이 사람들에게 강팀으로 인식되는 팀이 이러한 축구를 보여줄 때 특히 논쟁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축구에서 이러한 극단적으로 수비적인 경기 운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화끈한 공격의 미학을 추구해야 하는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재미없고 지루한 안티풋볼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승패가 가장 중요한 냉정한 스포츠의 세계에서 상대적 약팀이 결과를 추구하고 살아남기 위한 전술의 일부일까요? 수비하는 약팀을 비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수비를 깨지 못하는 강팀을 비판해야 할까요? 이상 여러분에게 질문을 쏘는 터치비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